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원본 자료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해변에 서서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익숙한 해안선을 훌쩍 넘어서 정말 거대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해양 생태계 속 새로운 진로들을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다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솔직히 바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냥 여름 휴가 때 튜브 타고 물놀이 가는 곳? 아니면 회 먹으러 가는 예쁜 관광지? 오늘 우리는 이 당연하고 단편적인 시각에 아주 강력한 물음표를 던져볼 겁니다. 분석한 원본 자료에 따르면요, 바다를 단순히 배 타는 곳이나 놀이터로만 생각하는 건 이 거대한 해양 생태계의 정말 극히 일부분만 보는 거라고 해요. 실제 바다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엄청난 일터이자 커뮤니티 그 자체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풀어갈지 전체적인 지도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다를 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요. 두 번째는 해양 진로의 4가지 세계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진로를 행해가는 2가지 구체적인 길을 알아본 다음, 마지막 4번째,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양 프로젝트들까지 아주 거시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행 팁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바다를 보는 새로운 시각, 살아 숨쉬는 생명 공동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 이미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발빠르게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송미 환경활동가님의 실제 강의 계획서인데요. 제목이 무려 바다를 지키고 마을을 배우답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여기서 바다는 그냥 물이 고여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해안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면서 이 바다의 문제가 곧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 바다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행동 자체가 우리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교육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방금 본 교육과정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된 터전이다. 와, 정말 멋진 통찰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철학적인 바탕이 든든하게 깔려 있어야만 해양 관련 직업들이 그저 돈 버는 일거리가 아니라 인류와 지역사회의 생존을 책임지는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태 감수성을 가진 진짜 시민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인 셈이죠.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해양 진로의 4가지 세계, 현실의 해양 문제 해결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양 진로라고 하면 왠지 너무 방대해서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는 크게 딱 4개의 기둥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째, 바다를 깊이 탐구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연구 및 공학 분야가 있고요. 둘째, 거대한 배를 조종하고 바다 위 교통경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운항 및 안전 분야. 셋째, 바다 생명을 키우고 관리하면서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수산 및 품질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바다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문화 및 교육 분야까지. 이렇게 바다와 관련된 일들은 서로 아주 끈끈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네버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최신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바다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냥 구명조끼 입고 배 타는 모습만 상상하시나요? 아니에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나 수산 자동화 시스템을 엄청나게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의 바다 전문가들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이고요. 센서로 데이터를 쫙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동화 기기를 다룰 줄 아는 이른바 기술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진로를 정할 때 보통 어떤 직업을 가질까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바로 내 개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라는 거죠. 나는 관찰하고 실험하는 게 좋아. 나는 기계 뚝딱뚝딱 만드는 게 재밌어.
혹은 동물 돌보는 게 내 적성인 것 같아. 이런 아주 본연의 흥미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파고들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관련 전공으로 이어지고 결국 아까 살펴본 4가지 세계의 전문 직업으로 스르륵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자, 이제 3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해양 진로를 향한 2가지 길, 나에게 맞는 고유한 항로 찾기입니다. 보통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해양 분야에서는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기엔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2가지 강력한 루트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길이죠. 일반 고등학교나 과학중점고를 거쳐서 대학, 대학원까지 쭉 연구하는 대학 및 연구 경로가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히 실무에 올인하는 직업 및 면허 경로도 있어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자마자 국가 면허를 딱 따고 곧바로 거친 바다로 나가서 실제 승선 경험을 쌓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든 완벽하게 맞춤형 길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실무 중심의 경로에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경력 에스컬레이터라는 건데요. 선박교통 관제사나 도선사처럼 정말 멋진 직업들, 갓 학교 졸업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해기사 면허를 따고 바다 위에서 치열하게 승선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야만 다음 단계로 레벨업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보내는 그 땀방울 섞인 시간과 경험 자체가 다음 커리어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확실한 마스터키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5년이라는 숫자입니다. 바다 위 직업의 진짜 끝판왕, 최고봉이라 불리는 도선사가 되려면 대체 얼마나 엄청난 경험이 필요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6,000톤, 상상조차 잘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선박에서 선장으로만 최소 5년 이상을 꽉 채워 일해야 비로소 수습생 시험을 볼 자격이 생깁니다. 바다의 진짜 전문가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현장의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어느덧 마지막 4번째 파트네요. 지금 시작하는 해양 프로젝트, 수동적 관찰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와, 당장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 교실 밖에서 당장 참여해볼 수 있는 꿀잼 프로그램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당장 국립해양박물관만 가도 학예연구사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심해생물이나 수중 로봇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여름방학 때는 청소년 해양인재 학교도 정말 좋고요. 오늘 이 설명이 끝나는 대로 이 프로그램들 참가 신청부터 당장 검색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볼까요? 굳이 멀리 안 가도 일상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진짜 재미있는 실습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냥 동네 바닷가 쓱 걸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쓰레기 사진을 찍어서 우리 동네 해변 쓰레기 지도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선박관제 상황실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죠. 조그만 어항에 센서 하나 달아놓고 온도랑 염분을 기록하는 스마트 양식일지를 써보거나 동네 어르신들 인터뷰를 모아서 미니 바다 전시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무슨 스펙이 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작고 재미있는 행동들이 하나둘 모여서 미래의 진짜 해양 전문가를 만드는 튼튼한 기초 체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들을 좀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를 단순히 튜브 타고 노는 곳에서 거대한 생명 공동체이자 일터로 시각을 확 넓혀봤습니다. 그리고 그 역동적인 무대에서 땀 흘리는 멋진 문제 해결사들을 만나봤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해양 생태계는 복잡한 데이터와 기술을 다루고 바다의 생명을 진심으로 돌봐줄 열정 가득한 문제 해결사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넓고 푸른 바다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과연 어떤 항로를 선택해 여러분만의 멋진 첫 발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